여러분, 혹시 이런 왕 들어보셨나요? 왕관은 썼는데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은 하나도 없었던 왕.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던 왕 말입니다. 오늘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군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예종,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20살의 그 건장했던 젊은 왕이 즉위한 지 딱 14개월 만에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 짧은 시간 뒤에는요, 정말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실체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추적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단 14개월. 이 숫자는요, 그냥 왕으로 있었던 기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 젊은 왕의 모든 꿈과 희망이 처참하게 꺾여나간 시간을 상징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관의 무게. 예종이 물려받은 그 왕관은요, 처음부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였죠. 때는 1468년 18의 나이로 예종은 조선의 8대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와,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말 그대로 이름뿐인 왕이었던 겁니다. 예종의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비극은 그의 아버지, 피로 왕좌를 빼앗은 군주, 세조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세조,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물이죠. 이 쿠데타, 바로 계유정난인데요. 이게 세조의 통치 기간 내내 떨쳐낼 수 없는, 뭐랄까, 원죄 같은 게 되어버립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조는 자기한테 있는 이 정통성 약점을 덮으려고 쿠데타를 도와준 공신들한테 어마어마한 특권을 나눠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왕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위에 군림하는 거대한 이권 카르텔, 바로 훈구파가 탄생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할아버지인 태종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태종도 똑같이 정변으로 왕이 됐거든요. 근데 아들 세종을 위해서는 자기를 도왔던 공신들이나 외척들까지 그냥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어요. 왜? 미래에 위협이 될 만한 싹을 아예 잘라버린 거죠. 근데 세조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공신들한테 힘을 막 실어주면서 결국 자기 아들이 앉을 왕자 주변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쌓아버린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자기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그 선택이 결국 아들에게는 평생 풀 수 없는 정치적 감옥을 물려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옥의 창살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종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원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왕이 너무 어리거나 몸이 아플 때 원로 대신들이 국정을 좀 돕는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였어요. 근데 이게 예종 때 와서는 완전히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명분은 보좌였지만 실체는 통제였던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20살이면 한창 건강할 나이잖아요. 이런 왕한테 원상제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훈구파들은 이걸 억지로 유지시킨 겁니다. 심지어 어머니인 정의왕후마저 아들 편이 아니라 이 원상들 편에 서서 수렴청정을 하겠다고 나서니 이건 뭐 이중으로 족쇄가 채워진 신세가 된 거죠. 이 원상들이 뭘 했냐면요, 아예 왕의 비서실 같은 곳에 딱 버티고 앉아서 왕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 왕이 내리는 모든 명령을 일일이 다 검열한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왕은 그냥 허수아비였고 권력의 진짜 주인은 이 원상들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정교한 감옥을 설계한 사람, 그 배후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그냥 힘 좀 있는 신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세조를 왕으로 만든 계유정난의 총감독이었고요. 그 공으로 나라의 모든 권력을 사실상 자기 손에 쥔 킹메이커였습니다. 이 사람 자기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보세요. 먼저 첫째 딸을 당시 세자였던 예종이랑 결혼시켜요. 왕의 장인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딸은 또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카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가 왕이 되든 자기는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겠다, 이런 완벽한 판을 짜놓은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숨막히는 상황에서 예종도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필사적인 시도를 하는데요. 근데 이 시도가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때 젊은 나이에 북방을 평정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남이 장군입니다. 이 남이 장군은 예종이 저 막강한 훈구파에 맞설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바로 그 때문에 훈구파의 제거 대상 1순위가 된 거죠. 훈구파가 어떻게 하냐면요. 남이 장군이 지을 시의 글자 딱 하나를 교묘하게 바꿔서 그를 역적으로 몰아갑니다. 원래는 나라를 평정한다는 아주 충성스러운 구절이었는데 이걸 나라를 얻는다는 반역의 의미로 둔갑시킨 거예요. 정말 글자 딱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나아가 역사의 흐름까지 바꿔놓은 순간입니다. 자, 딜레마에 빠진 예종.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안타깝게도 훈구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쩌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 젊고 인기 있는 장군을 제거하는 게 당장은 자기한테 이득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정말 비극적인 정치적 타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실수였어요. 훈구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칼을 자기 손으로 부러뜨린 셈이니까요. 이 남이 옥사 이후에 예종은 더욱더 철저하게 고립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의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 예종의 갑작스럽고 미스테리한 죽음,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정말 충격적인 정치 쿠데타죠. 남이 장군이 억울하게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종이 정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발에 생긴 병, 족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글쎄요, 20살의 건강한 청년이 발에 난 병 때문에 갑자기 죽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독살설이 파다하게 퍼졌죠. 예종이 죽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위 계승 법칙이 그냥 완전히 무시돼요. 당연히 1순위는 예종의 4살짜리 아들이었죠. 배제됩니다. 그럼 2순위는 세조의 큰손자 월산대군, 이분도 배제돼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3순위였던 13살의 조카 잘산군이 다음 왕으로 지목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의 배후에는 역시나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왕이 된 성종이 누구였냐? 바로 한명회의 또 다른 사위였던 겁니다. 와, 이로써 한명회는 예종과 성종 두 왕에 걸쳐서 국왕의 장인이 되면서 그가 설계했던 권력의 성은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된 거죠.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겠다며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벽이 오히려 아들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어버린 이 비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이 시대를 초월하는 권력의 속성일까요? 아니면 그저 역사의 무정한 아이러니일 뿐일까요?